2학년 4반 20번 전예은입니다. 저는 라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거예요. 라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읽을 때는 라싸라고 읽어요. 그렇다면 라싸는 도대체 뭘까요? 라싸는 도시이기 때문에 라싸의 역사, 지리, 기후, 인구, 볼거리에 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싸는 도시이기 때문에 라싸의 중국의 자치구 티베트의 수도로서 티베트의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입니다. 저는 라싸라는 말을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처음 들었어요. 무슨 이상한 부족의 제사의식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라싸는 중국의 자치구 티베트의 수도라고 하네요. 먼저 티베트의 역사는 7세기 전반에 티베트를 통일한 토번 왕조 제33대 송첸 간포는 라싸를 티베트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송첸 간포의 불상입니다. 그리고 9세기 토번 왕조 붕괴 이후 티베트의 정치적 중심지는 권력자들의 소재지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라싸는 종교적 중심지로 부동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1414년에는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거루파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중기에는 달라이 라마의 열렬한 신자인 오이라트 호쇼트 부족의 구식칸이 티베트를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이 결과 라싸는 다시 전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추의 지위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티베트인, 몽골인, 만주인 등에서 구성되는 티베트 불교 문화권의 중심이 되었고 1642년 건립한 간덴 포탄의 정권의 초기 당시의 딜라이 라마 5세에 의한 포탈라궁 등 행정기구의 거점이 건설되어 정치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이래에는 대외에 개방되어 점차 관광도시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리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지도에서 좌측 하단의 지도를 보시면 라싸는 중국의 동쪽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싸시는 나찰 마녀가 누워있는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데 제가 나찰 마녀에 대해 찾아봤는데 사진도 없고 설명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망토 두르고 깔깔깔 하는 여자겠거니 상상하고 보니까 여기가 머리, 여기가 망토 두른 것은 아닐까요? 네. 또 라싸는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연평균 8도씨이고 또 라싸는 온화한 기후예요. 연평균 8도씨이고 연간 3000시간 이상의 일조량, 적당한 강수량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언동설한이나 무더위에서 자유롭고 많은 일조량으로 티베트인들은 햇빛 도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7월과 9월 사이에 내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구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라싸의 총 인구는 52만 1,500명이고 티베트족, 한족, 후이족 등 31개의 민족이 거주하며 티베트족이 시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라싸라고 검색해 봤을 때
연관 검색어나 특히 블로그 페이지에서 티베트 관광 후기가 많이 올라온 걸 봤어요. 이렇단 말은 곧 라싸의 볼거리가 굉장하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라싸의 볼거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남초 호수라는 곳인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티벳 청탕공원에 위치했는데 그 높이가 무려 해발 4,718m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조캉사원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티베트를 통일한 토건 티베트 왕조 제33대 송첸 간포왕이 641년 당나라 태종의 조카 딸인 웅성 공주가 시집을 오자 맞이하기 위해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본당에는 웅성 공주가 당나라에서 가져왔다는 석가모니상도 있다고 하네요. 불교 사원이에요. 다음은 포탈라궁인데요. 포탈라궁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1950년 중국의 티베트 침공 이전까지는 티베트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으나 지금은 관광객만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포탈라란 산스크리트어로 성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궁 내부에는 1,000여 개의 방에 20여만 개에 달하는 불상 및 경전 등 헤아릴 수 없는 공물들이 보관되어 있고 홍궁과 백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홍궁은 종교 업무로 사용되고 백궁은 딜라이 라마의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도 있고 벽에 멋진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사진을 못 찍도록 가려져 있는데 심지어 모든 방에 지키는 사람과 감시 카메라가 따로 있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선 따로 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더하여 입장료는 200위엔이고 하루 입장객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하루 전 티켓팅은 필수라고 하네요. 티켓팅에 신분증도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빠지아오즈의 거리인데요. 이곳은 포타라 궁전과 더불어 라싸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 라싸의 가장 큰 상가이자 구시가지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장신구, 옷감, 카페트, 칼, 생활 잡화 등 티베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파는데 이 거리를 거닐다 보면 한쪽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팔각가는 티베트 거리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 거리에는 수많은 상점과 식당들이 있어 늘 활기에 넘쳐서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거리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간덴사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라싸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간덴사원은 현재 티베트 불교 최대 종파인 게르파의 창신자인 층카파가 1409년에 건립한 게르파 6대 사원의 총분산이라고 합니다. 라싸보다 높은 해발 4,500m 고지에 있고 약간의 트레킹 코스가 있어 라싸에서 웬만큼 고산병에 적응된 상태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한다고 권장한다고 하네요. 전성기 때는 수천 명의 승려와 위용을 자랑했지만 1959년 이후 59년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입으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으며 이때 많은 승려들이 대부분 인도로 거주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지금 대부분의 건물들은 1990년대 이후에 재건된 것들이며 아직 폐허로 남아있는 건물들도 많다고 하네요. 층카파가 사용하던 거실과 그의 영전탑이 주요 볼거리이고요. 하지만 승려들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작은 건물들과 사원 뒤쪽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일품이라고 하네요. 간덴사원은 방문한 여행자 중 별로였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 멋진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끝!